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송의 21번 문제. 21번 보니까 1번에 뭐라고 나왔어? 확정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근데 앞에 보니까 불복기간 경과했다는 말이 나왔어. 그럼 확정력이 불가쟁력하고 불가변력, 이게 두 가지 효력을 합쳐서 확정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 불복기간 경과하면 뭐 심판 청구기간 소송기간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해달라고 청구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그걸 뭐라 그래? 불가쟁력. 그러니까 여기서 확정력은 불가쟁력이야. 근데 한번 뜻을 생각해 보자. 이거 기간 지나서 취소해달라고 청구 못한다는 의미만 있지, 그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확정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첫째 끝에 판결과 같은 기판, 여기서 기판력은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 확정 내린 효력이야. 그럼 불복기간 지나서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못했다는 의미야. 이 확정력은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못하게 된다는 걸 뜻하는지, 소송에서 판결해가지고 이 처분은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라고 판결 내리면 생기는 게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이거든. 근데 그거 같은 건 아니다 이거지. 응? 야, 그러면 여기다 또 연장을 해보자. 그럼 판결의 기판력이 이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은 위법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내려졌고 소송에서 확정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소송 제기 못해요. 다시 또 위법이라고 판결에 어긋난 주장을 또 못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기판력은 판결에 어긋난 주장을 다시 못하게 하는 게 기판력이야. 근데 자, 이 확정력 이거로 불가쟁력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못하는 것뿐이지 위법이라고 더 이상 주장 못하나? 아니지. 그 처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위법이라고 주장으로 다시 가능하다고. 근데 기판력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확정 났으면 위법이라고 주장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즉 불복기간이 지나서 불가쟁력 발생했다,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못하게 됐다는 뜻일 뿐, 그 위법인지 아닌지가 확정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서 위법인지 아닌지 판결 내리면 기판력 인정돼서 더 이상 그 판결과 다른 주장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거하고는 별개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자, 어떤 행정처분이 있고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그래서 재결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야? 첫째 줄에 재결에 위법이 있다는 거야. 뭐 앞에 이유 무슨 어쩌고 재결이 위법이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운대. 그러면 이거는 재결이 위법이 있다는 이유는 뭘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해야 돼?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소송에서 재결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해야지, 그거 말고 원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재결의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거지. 원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뭐의 위법을 주장해야 돼?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야 맞는 거고,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때는 재결의 위법이 있다는 걸 주장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 재결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둘째 줄에 재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에서는 그 주장해도 돼. 근데 그거 첫째 끝에 원처분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또는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까. 원처분 취소해달라고 구하는 소송에서는 이거 주장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틀린 거야. 재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됐어요. 3번은 소의 이익이야. 첫째, 입학 시기가 당해년도 입학 시기 지났어도 어떻게 돼? 취소받으면 늦게라도 입학할 수 있어. 그리고 늦게 입학한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입학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시점에 입학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소의 이익 인정. 이게 소의 이익 인정한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이미 지난 영업정지처분 같은 것도 소송할 이익이 남아있다 했고, 정답 2번. 그 다음에 22번은 피고 누구냐 묻는 거야. 1번 아까 했어.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되는 거다 맞고,
그게 승계한 행정청이 키워드. 2번. 야, 처분을 하고 난 후에 처분한 행정청이 없어져 버렸대.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응? 여기 처분한 행정청의 둘째 줄 직근상급 행정청 이거 X야. 누구야? 그 처분이 국가의 사무라면 국가를 피고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래. 그건 법으로 명시돼 있어. 그래서 직근상급 행정청 처분 등을 행하는 행정청의 직근상급 행정 X.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하는. 쉽게 말하면 그 처분이 국가의 사무라면 국가를 피고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해라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2번 X. 1번이 답이네. 그러니까 그런 거.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자, 우선 첫째 중에 처분청이 대통령이야? 그러면 원래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거니까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거 원래 맞아요. 근데 예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한 자가 대통령이야. 요거 하고 묶어야 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대통령이 한 거야. 요거는 처분청인 대통령을 피고로 하지 말래. 요거는 누구를 피고로 해라? 그 징계받는 공무원이 소속돼 있는 장관을 피고로 하래. 소속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소속 장관. 물론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이 대통령한테 징계받았다면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해야지. 예를 들어 검사 같은 자. 응? 그래서 정확한 거는 소속 장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처분 다 소속 장관 피고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였지? 서운 취소 처분했어.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야?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청인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만은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소속 장관 피고로 하라는 거야. 그 공무원은. 그래서 X. 4번은 이거는 이제 보통 무슨 위원회가 처분하는 경우 있지. 이게 이제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한다 그래. 응?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야? 원래는 위원회, 그 합의제 행정청 그 자체를 피고로 하고, 즉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인데 법에서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따로 규정한 예외가 이거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분했다. 그러면 위원장을 피고로 하래. 위원회가 아니라. 따라서 여기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 응? 예외 규정이죠. 응? 그래서 답은 1번. 23번은 피고 옳게 된 것만 고르래. 국회의장이 처분했대. 그러면 아까 국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도록 국회법이 명시해놨어요. 그러면 이 논리 대법원장이 처분하면 법원 행정처장을 피고로 해라. 똑같은 논리야. 헌법재판소장이 처분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피고로 해라. 응?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옳고 니은번 당사자 등은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니까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야. 행정과 관련된 권리 의무의 당사자, 즉 권리 의무자가 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오야 오. 권리 주체가 피고야. 다 승계한 행정청. 가나다 오르네. 세 개씩 고르면 1번이네. 그럼 라는 어디가 틀렸어? 국무총리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소속 장관. 응? 그다음에 마는 위원회가 처분한 거래.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위원회. 여기는 위원장이 아닌 거야. 위원장은 아까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처분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것만 위원장이 피고가 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바는 어디가 틀렸어? 근데 조례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 조례가 뭔 내용의 조례냐를 따져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하는 건데 교육에 관한 조례일 때는 교육감을 피고로 해. 응? 그래서 여기 교육에 관한 조례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감이 와야 돼요. 따라서 가나다가 뭐라? 응? 자, 그 다음에 24번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 응? 집행정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린 거 1번. 어떤
영업정지 처분 받았어. 영업정지 처분 정지시켜달라. 이거만 딸랑할 수 있나? 안 돼요. 법원에 딸랑 신청 안 돼. 뭐를 전제로 해야 돼?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같은 이런 소송, 이게 본안 소송이 제기되는 걸 전제로 해요. 집행정지 신청만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안 돼. 신청하는 건. 따라서 그 얘기가 첫째 줄, 집행정지 신청은 적법한 지휘소송 같이 적법한 본안 소송이 제기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다만 가장 빨리 하는 건 지휘소송 제기하면서 같이 집행정지 신청하는 거. 이거 가능해. 같이 하는 것. 제일 빨리 하는 거. 그리고 뭐 천천히 하면 어떤 처분,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속 내놓고 또 나중에 추가하면 돼. 집행정지 해달라고 추가로 나중에 신청해도 되죠. 사실심 종결 전까지만 하면 돼. 응? 근데 어쨌든 두 가지지. 적법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될 것은 제기되는 걸 전제로 하고 빨리 하면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응? 그 다음에 2번 어때?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도 집행정지 내지는 효력정지. 여기다 집행정지 밑에 효력정지 써놓으세요. 효력정지. 이거 허용된다 안 된다? 응?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이 해주면 임시나마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임시나마 뭔가 구제되는 이익이 있어야만 정지시켜주는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그러면 자, 먼저 거부 처분 앞에 국민이 신청을 했을 거야. 행정위원회 거부 처분했어. 그래서 뭐라고 소송 내? 거부 처분, 집행정지. 구체적으로는 이 거부 처분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취소해달라고, 아니야, 효력 정지시켜달라고 신청. 근데 이것만 달랑하는 건 안 되지? 응? 근데 뭐와 같이 해? 취소해달라. 예를 들어 취소송 제기하고 여기다가 집행정지, 효력정지 해달라고 신청. 근데 이거 만약에 신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정지결정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 정지결정 내려주면 그러면 거부 처분은 없었던 상태가 돼. 임시로 판결 나오기 전까지 없는 상태가 돼. 그럼 없는 상태가 되면 원래의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지, 정지해줌으로써 상대방이 임시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따라서 이거는 해줘봐야 아무것도 임시로 구제되는 상대방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효력정지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2번 안 돼요. 허용 안 됩니다. 응? 거부처분,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 안 된다. 답이 2번이야. 그 다음에 3번 행정소송법이 정한 집행정지 해주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야? 이거 정지 안 해놓고 재판 계속 진행하면 뭐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야 돼. 그죠? 그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이런 의미야. 나중에 승소해도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거 안 된다든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응? 5 판결문이고 4번. 자, 어쩌고저쩌고 말 긴데 핵심은 두째 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응? 그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이거로 무슨 말일까? 아니, 본안 청구가 이유 있으면 무슨 판결을 받아낼 수 있어? 인용 판결. 뭐 처분 취소해 준다든지. 근데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무슨 판결 나오는 거야? 기각. 그러면 자, 그대로 쓰자. 본안 청구가 예를 들어서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청구잖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하고 똑같이? 상대방이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백하다는 거야. 즉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길 승소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밑줄 수 아니라 여기까지로 밑줄까? 이 본안 청구 이유 없음 이꼬로 승소 가능성 없음이 명백할 때 이때는 뭐 해주지 않는다? 집행정지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왜? 집행정지 제도라는 거는 상대방이 취소소송 같은 거 내놓고 만약에
최종 판결까지 가서 기간 한참 걸려서 최종 판결 가서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승소했지만 이게 정지가 안 되는 통에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집행을 정지시켜 놓고 재판을 하는 건데 이거 상대방이 승소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이걸 왜 행정처분을 멈춰? 그럼 공익만 지장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줄 수 없다. 승소 가능성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 결정 내려줄 수 없다 이거야 법원이. 오. 자 정답 2번 25번 심리 소송의 심리. 1번 키워드 뭐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2번 역시 첫째 중간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앞에 전제 조건 소송의 기록상 나타나 있다면 응? 소송 기록에 자료가 나타나 있는 거라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조사하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응? 오해요?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1번 보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제한한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럼 뭐 전혀 당사자가 제출한 적도 없고 뭐 소송 기록에 나타나지도 않은 것까지도 막 법원이 막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좀 좁혀서 봐야 된다. 뭐로 봐야 돼? 2번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다면 또는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적이 있다든지 그치? 그런 의미를 포괄하는 게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다면 소송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하더라도 법원이 좀 더 알아서 조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제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이 알아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게 무제한이 아니고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다면 응? 5. 그럼 3번 법원은 원고가 판정해달라고 청구한 것도 아니고 응? 주장하지도 않는 거를 막 마음대로 초월해서 막 청구 들어주는 판결 내려줄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 이른바 우리 불고불리 원칙이라 그래서 청구한 대상과 범위 안에서 판정을 해야 됩니다. 응? 따라서 청구 범위를 초월하여 청구 인용할 수 없다. 5. 청구 범위 내에서 판정해야 돼. 응? 답은 4번. 여기 신청이 없더라도가 아닙니다. 자, 문장의 주어는 법원은 첫째 끝에 행정심판 기록 제출하라고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응? 행정심판한 행정청에다가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야?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는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법 규정상. 신청에 의해 4번을 답으로 합니다. 자, 26번.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건 뭐야? 행정청이 맨 처음에 처분한 이유가 뭔가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재판 소송 들어가니까 원래 처분할 때 명시는 안 했지만 이런 이유도 있었다 하면서 행정청이 이유를 추구하거나 다른 이유로 바꾸는 거지. 응? 이거 무제한하게 허용하면 원고만 불리해지고 또 이걸 아예 허용을 안 하자니 뭐야? 또 다른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 또 소송이 들어와서 재판을 막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좋아. 그래서 어떻게 돼? 행정청이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나중에 행정청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이유하고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냐? 이걸 기준으로 삼다. 사실상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이유라면 그 추가 변경한 이유까지 포함해서 법원이 재판을 해주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라면 행정청이 나중에 추가 변경한 이유는 고려하지 않고 재판합니다. 애초에 내세운 이유만 갖고 그렇게 하는 게 판례의 태도죠. 그렇다면 1번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게 문제는 결국 행정청이 이유를 추가하고 변경하는 건 언제 하는 거야?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판결 나오기 전까지 하는 거야. 소송 제기된 이후부터 뭐래? 사실심 종결 전까지 그 사이에 행정청이 애초에 처분할 때 내세웠던 이유를 바꾸고 추가하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이에만 허용될 수 있는 시기예요. 응? 그때 문제가 되는 거다. 2번 시간적으로는 사실심 종결 시까지 그 다음에 애초에 내세운 처분할 때 내세운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그를 뭐야? 추가 변경 허용된다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재판해 준다고. 그래서 두 가지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이런 조건. 그 다음에 그러면 3, 4번은 구체적인 예지. 3번은 맨 처음에 행정청이 면허 취소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뭐였대? 첫째 줄 중간에 무자료로 주류 판매 위장거래했다는 이유였대. 응? 그랬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내니까 행정청이 두 번째 줄 끝에 사유를 추가했대. 뭐라고? 응?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 판매했다는 이유로 바꿨는지 추가했는지. 그죠? 근데 이거 뭐야? 이 첫째 줄에 있는 맨 처음 처분할 때 이유와 나중에 바꾼 이유 간에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전혀 다른 이유다. 응? 즉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 거래는 영수증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거래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면허 취소했는데 나중에는 무허가 술집에다 술 공급했다는 이유. 이거는 이유가 다른 거라 이거지.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응? 그래서 그 나중에 내세운 이유는 그 재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성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인정된다 X. 그 다음에 4번은 행정청이 소송 단계에서 뭐해?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안 바꿔. 첫째 줄 처분 당시 제시한 구체적 사실, 구체적 이유는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뭐만 추가했대? 처분한 그 근거법만을 추가하는 거. 응? 이거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하고는 다른 문제다 하면서 어떻게 돼? 이거는 그거 추가 변경한 근거법조문 고려해서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야 5. 그래서 첫째 줄에 전제했죠.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이유는 바꾸지 않고 단지 처분한 근거법은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좀 근거법 추가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7번 사정 판결 나왔습니다. 틀린 거 고르시오. 1번 뭐야? 무효인 처분. 사정 판결 못 내려. 무효는 유지시킬 효력이 없는 거야. 사정 판결한 게 있을 수 없어. 행정심판도 무효확인 심판 사정 제기를 없잖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 할 수 없습니다. 답 1번이네. 2번은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사정 판결은 법원이 알아서도 사정 판결할 수 있다. 주장이 없어도.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은 처분이 취소할 만한 위법이 있다고 나올 때 사정 판결하는 거야. 여러분 보자. 처분이 적법이면 사정 판결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심사 결과 처분이 적법이면 그냥 기각 판결하는 거야. 위법 없다. 기각. 단순한 기각 판결. 근데 처분이 위법이라고 나왔어. 그런데 뭐야? 이거 취소하면 공익에 큰 재장을 가져와. 그럴 때 처분이 위법이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판결한다. 이게 사정 판결 아니야. 사정 판결은 어느 때만 내릴 수 있는 거다? 처분이 위법이라고 나올 때만. 그 위법 정도도 무효가 아닌 정도의 위법이 있는 거로 나올 때만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는 거야. 처분이 적법한 경우는 사정 판결이라는 건 없다.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설명 생략. 그 취소하는 판결을 해주면 공공복리에 큰 지장 없어야 되지. 그럼 여기서 사정 판결은 행정소송 종류 중에 어디에서만 인정되지? 딱 하나. 취소소송 한 군데에서만 인정돼요. 사정 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유일하게 인정돼. 근데 우리 아까 공부하기로 행정심판에서는 두 군데에서 인정되지. 취소심판하고 의무이행심판. 근데 소송은 취소소송 한 군데에서만 인정된다. 자, 28번. 판결에 기속력 나왔다. 기속력. 응? 아까도 잠깐 기속력이 있었지? 기속력 인용 판결에만 인정돼. 그리고 어떻게 돼? 행정청이 판결대로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1번. 1번 어때? 답이네. 자, 처분 취소 판결 나왔잖아. 취소 판결이니까 인용 판결이지. 그러면 기속력이 있는 거 맞아.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야 돼. 근데 따라야 되는 행정청은 누구야? 피고인 행정청만 따라야 될 의무 있는 게 아니라 관계된 행정청도 따라야 돼요. 관계 행정청도 판결대로 따라야 될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관계 행정청까지 기속 안 한다. 이게 X예요. 응? 당사자인 행정청, 이게 처분청 아니야? 처분청도 따라야 되고 관계 행정청도 따라야 됩니다. 1번 정답. 그 다음에 자 2번. 그러면 2번은 나는 법조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법원이 소송 제기받아 판결 내린 게 뭐래? 취소 판결 내린 처분이 거부 처분인 거야.
신청받고 거부 처분했는데 거부 처분 취소송했더니 법원이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내린 거야. 그러면 인용 판결 나왔지? 처분청 어떻게 해야 돼? 판결에 따라서 국민이 신청한 원래 신청하게 돼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처분해야 할 의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 내리면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재처분 의무 있다. 5.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기속력은 주문 그리고 왜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 내렸는지 이유, 주문하고 이유 거기에 따라야 된단 말이야. 행정청 거기에 위반되는 행위를 또 하면 안 된다. 5. 4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주 끝에 어떻게 돼? 취소 판결 내렸대. 취소 판결. 그러면 무슨 인식했어? 이 사람한테 무슨 이유로 이런 처분한 거는 위법이니까 없던 일로 취소한다. 근데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똑같은 상황 하에서 똑같은 이유를 내서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거부 처분을 또 해. 그럼 어떻게 돼? 이건 판결의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 아니야.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다른 말 하면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을 또 한 거야. 판결에 어긋나는 조치를 또 한 거야. 자, 요약하면 기속력에 위반된 재처분한 거야. 기속력에 위반된 재처분 효력 뭐로 본다? 무효. 판결에 어긋난 조치는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는 거다 해서 무효로 판결해요. 그 얘기입니다. 기속력에 위반한 재처분은 무효다. 오,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틀린 거 고르래.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에 여기서는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뭐 이런 게 얘기됩니다. 응? 그럼 1번 기판력 단순해. 기판력은 뭐야? 처분이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딱 판결 나오면 확정 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위법인지 아닌지가 확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야? 그 판결과 다른 주장을 또 못하게 하는 게 기판력이야. 그러면 기판력의 뜻 알았죠? 근데 기판력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결론 내린 거 주문에만 그 발생하는 거야. 이유에까지는 상관없어요. 기판력은 주문, 즉 위법 여부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에만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소송 당사자가 그 결론과 모순되는 주장을 또 못하게 하는 것뿐이야. 이유는 상관없어요. 이게 기속력하고 차이야. 자, 기판력은 주문에만. 따라서 이유에까지는 발생 안 하는 거야. 응? 결론과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에 법원이 내린 결론에 다시 모순되는 주장을 또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기판력 되게 단순한 거야. 그러면 1번 어때? 이유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야. 주문에만 발생하는 거지. 응? 결론에만.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에만. 그 다음에 2번은 자, 두째 줄의 키워드를 봐. 두 번째 줄에 뭐야? 확정난 판결과 뭐래? 저촉되는 처분을 다시 한대. 그럼 무슨 냄새가 나지?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는 거 아니야? 그 기속력에 위반된 처분을 하는 거야. 응? 그것도 어떻게 돼? 첫째 줄 또 하나 힌트. 첫째 끝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요. 그러면 이거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아까 보자. 우리가 처분이 위법인지는 어느 때를 판단한다. 어느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 처분 당시의 법. 다만 그 위법 판단하는데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된 자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 따라서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서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제출된 자료라면 그런 자료라면 이거 다 처분할 때 있었던 자료야. 그럼 뭐야? 응? 처분할 때 있었던 이 자료 이유, 사실심 변론 종결의 이전의 이유, 사유 이거 재판했어? 안 했어? 이 사유 위법이다 아니다 판정했어? 안 했어? 했어요 법원이. 근데 그거하고 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면 그거는 기속력에 위반된 처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무효. 딱 그렇지.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이미 법원이 판단한 사유야. 근데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다시 해 기속력이 위반된 처분을 한 거야. 결론 무효다. 근데 만약에 첫째 끝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거는 뭐야? 법원이 판단 내린 이유가 아니고 새로 생겨난 이유야. 그걸 이유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그래서 첫째 줄에 이전의 사유 이거야.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자, 그다음에 3번. 야, 3번은 기속력이라는 단어. 기속력은 기판력과 달리 뭐와 뭐에 발생하는 거야? 주문, 위법이라는, 이건 인용 판결의 면적이니까 위법이라는 결론하고, 처분이 위법이라는 결론하고 왜 위법인지 판단한 이유, 여기에까지 발생하는 거죠. 행정청 그 이유에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기속력, 주문, 이유 여기까지 미친다고 두째 줄 앞머리까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이 여기 결정적 이유 셋째 줄이 있네. 종전 처분할 때 내세웠던 이유와 다른 이유, 그치? 다른 사유야. 이거는 법원이 재판에서 판단한 이유야 아니야? 아니지. 이건 새로 생긴 이유야. 그거는 괜찮아. 그걸 이유로 다시 똑같은 처분해도 그건 판결대로 따른 거야. 따라서 이건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처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촉되지 않는다. 기속력에. 결정적 힌트는 처분시와 다른 사유. 다른 사유라는 거야. 이건 새로 생긴 사유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사유야. 새로 생긴 사유. 괜찮다. 자, 맞고요. 4번은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게 정답이야. 그럼 보자. 자, 취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됐대요. 그럼 그 문장을 보자.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기각됐대. 그럼 판결은 뭐야? 취소할 만한 경미한 위법도 없다. 확정 낸 거 아니야? 취소할 만한 조금의 위법도 없대. 그게 확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그래? 그럼 난 이번엔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 내야지. 무효 확인 소송을 또 내? 그러면 앞에서 조금의 위법도 없다고 확정났고 위법이 없다는 점이 확정났으니까 기판력이라는 게 생긴 거야. 응? 위법이 없다. 조금의 위법, 경미한 위법도 없다고 확정 판결이 내려졌고 이제 위법 없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했어. 그런데 어떻게 돼? 또 이번에 또다시 더 큰 위법이 있다고 무효로 판결하다가 속내? 웃기는 일이지. 그건 재판 하나만 한 거 아니야? 따라서 그 소송 받아주겠어 법원이? 안 받아준다는 얘기지. 즉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그 처분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거 허용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미친다는 말이야. 무효 확인 소송에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 내는 거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이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옳게 고치면 미친다래요. 미친다. 자꾸 말하면 이상해지지만 미친다. 미친다 이꼬로 무효 확인 소송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요만큼의 위법도 없다는 점이 확정 났는데 이만큼의 위법이 있다고 확인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지. 응?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 미친다야. 응? 자, 4번 정답. 그 다음에 30번 틀린 거. 앞에 취소 판결 확정 인용 판결이네. 그죠? 기판력 생겼고 기속력도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관계행정청도 판결에 따라야 되겠지? 기속력 설명하는 거예요. 행정청도 판결대로 따라야 된다. 구속한다. 2번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행정청은 취소해야 된다. X. 왜 그럴까요? 취소 판결 딱 확정나면 처분은 어떻게 됐죠? 판결에 의해서 바로 취소된 거야. 아까 무슨 효력이야 이게? 형성력. 취소 판결로 처분은 취소된 효과가 생기는 거야. 판결로서 형성되는 거야. 취소된 효과가. 따라서 형성력. 따라서 뭐야? 처분청이 다시 취소해야 됩니까? 아니, 할 필요 없는 거죠. 처분청이 취소 안 해도 취소된 효과는 발생. 이꼬로 형성력. 응? 따라서 문장이 그럴싸하지만 X입니다. 따라서 잘 봐야 돼. 취소 판결이 나왔대.
이미 처분은 취소된 효과가 생기는 거다. 이거로 형성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처분청은 취소 조치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마나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2번이 답. 그 다음에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취소 판결의 효구는 누구한테도 효력이 있느냐? 삼자한테도 효력이 있어요. 삼자한테도. 응? 그래서 이게 삼자효, 대세효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죠? 4번은 자, 판결의 효력은 취소 판결의 효력 같은 건 집행정지 결정에도 준용된다. 응?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판결이 어떤 처분 취소한다고 판결했지. 응? 그거 삼자에게도 취소 판결 효력 미친다 그랬지. 그러면 법원이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받고 집행정지 결정 내려줬어. 그 처분 집행정지한다. 그럼 집행정지 결정 내리면 그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소송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집행정지 효력 미친다는 얘기야.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집행정지된 효과 발생한다고. 그게 바로 그 취소 판결의 삼자효 똑같은 논리가 집행정지 결정에도 인정된단 말이에요. 집행정지 결정에도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 그 다음에 뭐야? 제3자효 다 똑같이 인정돼요. 응? 그 준용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정답 3번. 31번 틀린 거 고르셔. 네, 1번 어느 하나만 지나면 끝이지. 1번 X. 2번은 생략. 3번 이거 새로 나온 거.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어도 자기 고등학교 퇴학 처분받은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 인정된다. 아직 고등학교 정규 졸업생으로서의 명예, 신분 이런 게 회복될 수 있다 해가지고 소외이익 인정했죠. 협의의 소이익이 소외이익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지. 4번은 위법 여부 판단은 처분실을 기준으로 한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소송이 몇 문제냐? 야, 맞네. 자, 뒤에 35번까지만 오늘 합시다. 자, 시간상으로. 32번 취소송 틀린 거 오라라. 무슨 단어가 눈에 보이는데 이제 좀 반복되는 것 같다. 1번 뭐해? 가중사유로 삼게 돼 있다. 그럼 가중된 제재를 받은 우려가 있다면 이미 지난 영업증 처분도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있다. 소액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지?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효력정지 안 된다고. 2번은 오네. 3번은 이거 도롱뇽. 소송할 당사자. 이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는 권리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갖는 자가 아니야. 동물이나 식물은 그 소송할 자격이 없다. 근데 최근에 도롱뇽 말고 누가 또 소송한 일이 있었어요? 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는데 그 설악산에 사는 천연기념물 산양들 이름으로 소송을 냈어요. 산양. 실제 있었어. 근데 당연히 각하 소송 제기할 자격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보도 나오고 했었어요. 자, 4번은 승계한 행정처. 맞네. 그럼 뭐야? 1번이 답이네. 없다 그랬잖아. 끝에 가서. 이익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1번 답이고. 자, 3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공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발동해달라고 청구.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행정권 발동, 즉 행정 개입 청구하는 거예요. 행정권 발동해달라고 행정 개입 청구했는데 셋째 줄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응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안 하고 있다. 뭐야? 부작위. 그러면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면 무슨 심판? 부작위 의무행 심판 청구. 소송 간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소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1번. 근데 웃기잖아.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건 없어. 무슨 청구를 해야 된다고?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해야지. 따라서 1번 X. 답 나왔네. 그리고 소송은 4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는 거죠. 그죠? 근데 법원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했더니 인용 판결 내렸대. 인용 판결 이꼬로 무슨 내용의 판결이야? 부작위가 위법이다 하고 확인해 판결 내린 거야. 그럼 뭐야?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이다 라고 판결 내렸대. 그럼 무슨 뜻이야?
뭐라도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이래. 그러면 행정청 뭐 할 수 있어? 그래, 응답하죠. 거부하는 응답을 해도 된다. 그래도 판결대로 한 거다. 오, 그지? 그 다음에 2번 행정심판 청구한대. 그러면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데 판정기관은 어디가 될까? 지금 누가 응답 안 하고 있어요? 부작위하고 있어. 환경부 장관이. 그럼 장관이 행한 처분 어디서 심판하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응? 장관이 한 거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합니다. 따라서 오예요. 여기는 장관이 처분하거나 부작위한 거야.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합니다.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행정심판, 그러니까 의무이행심판 청구에서 인용 재결이 나왔대. 그러면 의무이행심판 청구에서 무슨 재결 나왔을까? 의무이행심판 청구했으니까 야, 저 개선명령 발동해라. 의무이행 명령 재결 내렸겠지. 의무이행하라고 이행명령 재결 내렸겠지.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재결에 따라야 되는데, 기속력으로 인해 따라야 되는데 아무 재처분 안 한대. 그러면 저 청구인이 가서 이르잖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뭐 할 수 있어? 의무이행 이행명령제, 그러니까 간접강제 결정도 내려줄 수 있고 직접 조치, 직접 처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개선명령, 이게 직접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지. 오, 간접강제 결정도 내려줄 수 있고 신청받아서 두제출. 자, 정답 1번. 34번 틀린 거 올라라. 자, 1번. 자, 소송을 냈어. 상대방 소송 제기한 원고가 소송 요건을 다 갖췄는지 아닌지는 원칙은 소송 제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요건을 구비가 안 됐더라도 언제까지 기다려준다? 사실심 종결 시까지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요건이 구비되면 어떻게 한다? 처음에 요건 구비했던 건 다 치유가 된 거로 보고 다 적법한 소송 제기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까 뭐 했어?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왔어야 되는데 그 요건 갖췄는지는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따진다 그랬잖아. 그거와 같은 논리야. 그래서 소송 요건을 갖췄느냐 아니냐는 사실심 종결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5. 2번은 아까 했어. 소송 기록에 나타나 있다면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번. 이제 알겠지? 취소해서 위법 요만큼도 없다고 판결했는데 또 무효확인 소송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미친다고 해야 하는 거 맞는 거야? 3번 미치지 않는다. X. 4번은 아까 나왔나? 아까 했잖아.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내리면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서 다시 재처분해야 된다. 응? 자, 3번이 정답. 35번 틀린 거 고르시오. 자, 1번은 뭐냐면 이 사람 원고 소송 제기한 사람인데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왔어.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이 처분 뭐 위법이다 하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세우지 않았던 이유를 소송에 와가지고 새로운 위법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대. 소송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 행정심판에서 미처 몰라가지고 생각 안 나서 주장 안 했던 거 소송에 와서 얼마든지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어떻게 돼? 새롭게 주장하는 거 다 검토해서 판결해줘야 돼. 따라서 전심 절차가 행정심판을 말하는 거야.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 사유 소송 제기된 이후에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별도로 또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다시 거치고 와야 되는 건 아니다. 5. 2번. 자, 여러분 2번은 뭘 물으면 소송 비용은 누가 물어내야 되냐 묻고 있어요. 소송 비용 첫째 줄 끝에 대원칙, 소송 비용은 소송에서 진측 패소자가 부담하는 거다. 이게 원칙인데 두 가지 예외가 있어. 아까 사정 판결 내린 경우, 원고가 위법이라는 주장 맞는데도 공익 때문에 못 들어주는 기각 판결하는 거냐? 원고 억울해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써? 사정 판결 내려진 경우는 소송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또 하나 여기 있는 거, 즉 첫째 줄 끝에 보니까 취소해달라는 소송 제기가 뭐 받았대? 각하되거나 기각됐대요. 근데 이유가 뭐래? 아니 첫째 줄에 행정청이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버렸대. 그럼 예를 들어 내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고 취소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근데 행정청이 소송에서 질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뭐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을 해버려. 소송 대신 제기되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6개월 영업정지처분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소송 대상 없어졌다고 각하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내 책임이야? 각하된 게 내 주장이 잘못된 거야? 행정청이 바꿔놔가지고 각하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고인 국민에게 비용 물어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요거는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한다. 그래서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로 두 가지가 정해져 있어. 응? 사정 판결 내려진 경우와 이게 각하나 기각된 이유가 행정청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경우. 응? 그래서 요거 피고가 행정청 아니야? 그 다음에 3번은 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야.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때 처분 등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 소송 기간 적용 받느냐 이거야. 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아무 처분이 없기 때문에 기간 적용을 안 받는 게 원칙. 그러나 이 사람 부작위에 대해서 아까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거쳤어. 그랬더니 거기서 재결이 나왔어. 그럼 재결이 나오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 왔어야 돼.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오면 뭐가 돼? 소송기간 적용을 받고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부작위법 확인 소송 오면 아무 처분이나 재결이 없기 때문에 기간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게 판례야.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왔어? 첫째 줄에 행정심판은 전심조처를 거치고 왔대잖아. 그럼 뭐가 나왔다는 거야? 재결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된다는 기간 적용을 받는 거야. 근데 행정심판 안 거치고 왔으면 기간 적용 안 받아. 거치고 오면 받는다. 따라서 어떻게 돼? 그러면 전심조처를 거치고 왔으면 받는다고 와야 되네. 받지 않는다. 3번이 정답. 4번은 뭐야? 자, 어떤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났대. 그러면 일단 기판력이 생겨서 이 처분 위법이라는 게 확정이 난 거야. 응? 그런데 행정청이 그 뒤에 사실심 여기 아까 했다. 새로운 처분 이유로 내세운 게 새로운 게 아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웠대. 그럼 뭐야? 이미 법원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 내린 이유를 또 내세워서 똑같은 처분을 또 하는 건 판결에 위반된 거. 즉 이렇게 되면 무효야. 그 재처분은. 따라서 여기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거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인데 판결문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과 기속력을 막 섞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기속력에 위반된다 해도 이게 더 정확한 거야. 근데 기판력에 저촉된다 해도 맞는다고 가세요. 판례를 막 섞었으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예. 목표만큼은 못 나갔어. 응? 그래도 50 몇 문제를 풀었어. 열심히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거 하고 모의고사를 아마 다 풀지는 못할 것 같고 좀 골라가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응?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네.